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캡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주식 이야기로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왜냐면 오늘 화끈하게 올라줬기 때문입니다. 무려 장후까지 하면 8%를 넘게 올랐네요. 빨리 200을 돌파해서 원래 제자리 갈 거 갔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간 이유가 이제 메이저 업체 중 하나인, 전에 한번 이미 얘기를 했지만 이제 CT마저도 이제 하나둘씩 테슬라에 대해서 다시 또 긍정적으로, 근데 물론 이번 거는 너무 싸졌다라는 거죠. 내가 이 정도의 포텐셜을 인정했는데 그전엔 비쌌는데 아예 지금 너무 싼 것 같다, 이거 사야 된다라는 의견을,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견을 비치면서 오른 데다가 금리가 이제는 좀 누그러질 만한, 근데 안 오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폭이 준다라는 거지 안 올리는 건 아닙니다. 또 이것도 정확히 해야죠. 올라가긴 하는데 덜 올라간다라는 거에 이제 사람들이 좀 더 환호를 한 것 같습니다. 또 급격하게 올리면 어떡하나. 그렇지만 그 기간은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페드도 좀 부담을 얻는 거죠. 고용이 아직은 탄탄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해서 그랬던 거지, 어제 이 얘기도, 사실 아시아에 공장 짓는 얘기도 옛날에 이미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또 이번에 윤 대통령을 만나서, 그래서 제가 어제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이 과거에 한 것 같아서 제가 이건 빼고 이제 LG 위주로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예전에 얘기를 했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이번에도 또 얘기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뭐 그냥 이렇게 떡밥, 그냥 쇼죠, 일종의. 저도 한국에 지어졌으면 좋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미 과거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무튼 오늘 테슬라 주식이 이래서 올라가게 됐다. 전반적인 여기 분위기와 테슬라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와서, 그렇죠, 자꾸 수요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공급이 딸리는 거지 수요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금리를 올리니까 차 사기가 어렵죠. 미국 같은 경우는 다 론을 해서 사니까. 근데 그건 전반적인 큰 시장의 영향이고, 아직 전기차가 비주류라는 걸 인정을 하긴 해야 됩니다. 저도 중간중간 계속 이런 걸 어필했죠. 내연기관이 아직은 주다. 그러니까 지금 법제화라든지 내년에 IRA 보조금이라든지 내연기관이 이제 없어질 거라는 거에 압박에 의해서 여전히 이 정도의 전기차를 살 수요는 아직은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예전보단 강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지만, 아예 수요가 이제 없어져서 테슬라가 뭐 박살난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비판적 의견에 제가 그렇게 대응을 했던 겁니다. 지금 보면 최근에 중국도, 그러니까 제가 코비드를 걱정하는 포인트는 이게 약간 다른 거죠. 다른 사람도 막 코비드 와서 뭐 이제 중국에서 안 팔리네, 그건 아니라 생산을 못 할까봐, 또 공장 닫을까봐, 저는 그게 걱정인 거지. 지금 중국은 이렇게 정말 타이트하게 딜리버리 리포트가 나오는군요. 근데 지금 first 2 months만 보면은 거의 이 페이스라면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더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모양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딜리버리가. 그러니까 예상치가, 추정치가 10월 11월 합치면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기도 리퍼럴을 하는데, 제가 기대했던 거는 이런 거죠. 다시 이제 차를 사면 리퍼럴을 주는 거. 근데 미국에는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근데 중국의 수요도 조금은, 근데 중국은 수출하면 되니까요. 수출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침투할 만한, 이 정도 가격대의 전기차가 침투할 만한 여력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연기관과는 아직은 상황이 다르다. 그리고 참 미국이 대단한 게, 이번에 페드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경상수지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금리를 올려서 그럼 달러 인덱스가 여전히 강한 편이죠. 강한 편인데 아니 무역도 좋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유럽에 엄청나게 여기서 남아도는 천연가스와 오일을 수출하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액화시키는 그런 플랜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완공이 되고 있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도 얻기가 어렵고 유럽이, 그리고 러시아한테 된통 뒤었죠. 그래서 지금 장기 계약을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미국하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걱정인 게, 약간 금리를 올리고 달러가 올라가면은 미국의 이런 수출길이 좀 떨어져서 다시 이게 좀 꺾이는 모양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솔직히
유럽은 에너지 안보를 느껴서 지금 오히려 미국과 장기적인 계약과 지금 액화돼서 받는 방법이라든지 더 많은 거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게 이미 잘 이렇게, 물론 유럽하고 사이가 그렇게 뭐 백날 좋은 거 아닙니다. IRA도 유럽에는 철퇴를 가하니까요. 근데 미국 상황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주변 국가의 환율이나 이런 것들은 금리 올리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변 것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우려도 생긴다. 물론 테슬라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각 나라의 중요 거점에 중국, 베를린, 미국 기가 막히게 다 지어놨죠. 그러니까 공장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상품성, 그리고 지금 얘기할 제가 푹 빠져있는 자율주행적인 면이나 오버롤이 아직까지도 상품성에 있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얘들이 못 만들어서 문제인 거지, 다시 한번 아직까지 변한 게 없다라는 점. 근데 코비드로 럭다운 된다든지 이런 거는 완전 뭐 재앙 수준이죠. 그건 제가 뭐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만 그 펀더멘탈의 강력한 코어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점. 자, 이제 테슬라 FSD 얘기인데요. 소이어가 이제 오토파일럿 팀이 프레젠테이션 한 걸 이제 보여줬는데, 야, 대단하네요. 일주일에 200만 개의 시뮬레이션을 하고 주당 90,000 빌드를 만들고 1 페타바이트, 페타죠? 테라가 아니라 페타입니다. 페타바이트라고 아리팩스를 주당하고, 주당 또 10 밀리언 테스트를 한다. 미친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양은 날이 갈수록 미쳐 돌아가시는 수준이다. 정말 머리로, 제가 계속 얘기하는 머리로 승부를 보려는 게 보인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은 테슬라는 웨이모처럼 뭘 이렇게 맵을 하건 말건 이거 하나로 뚫어보겠다라는 생각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좀 하드웨어적인 면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같고요. 정말로 빅텍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이 부분 특화된 자율주행에서는 아주 최선단이고요. 최첨단이고, 그런 범용적인 친구들을 빼고는 최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나. 정말 놀랍습니다. 이 컴퓨테이션 파워를 자랑하는 거는 너무 압도적이라서, 야, 이건 진짜 그냥 이것만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하니까 이길 회사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지금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따라가겠습니까? 이건 비교가, 이게 어떻게 비교 자체가 이게 너무 넘사벽이라서, 이렇게 해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게 참,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반도체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아직 우리는 더 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나노 테크놀로지에 더 많은 투자와 발전이 있어야겠죠. 그 외에 다른 분들의 또 이런 피드백을 보면은 다들 놀랍다라는 거죠. 디시전 메이킹이 휴 점프를 한 것 같다. 2.4에서. 근데 제가 인트로나 아우트로 영상에 쓰고 뭐 이제 조만간 또 계속 저의 느낌을 드리겠지만, 이미 2.4에서 너무 잘해서, 근데 미묘하게 잘하는 게 오늘 같은 경우도 느껴져서 또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나아진 건 맞다. 근데 더 이제 복잡한 샌프란시스코를 밀어 또 붙여봐야지 이제 알겠죠. 자, 테슬라가 그만큼 하드웨어나 이제 반도체 목말라 있다라는 거를 완전 하드웨어로 좀 때려 박는 거죠, 지금. 지금 결국은, 이것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죠. 원래 테슬라는 삼성이 이걸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파트너였는데, 넥스트 젠 셀프 드라이빙 칩은, 제가 이걸 좀 그래도 삼성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그치만 어느 정도의 TSMC 우위나 이런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약하게 피력을 해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거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가 지금 아직은 소문으로 들어오는데 이런 기사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거든요. TSMC한테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 셀프 드라이빙 칩을 맡겼다라는 얘기가 진짜 도처에 날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지금 최첨단 공정 4나노나 5나노를 쓸 거라는 예정이죠. 원래는 그 도조 슈퍼컴은 그때 발표 당시엔 7나노였습니다. 근데 TSMC랑 계약이 이제 잘 맞은 거죠. TSMC한테 있어서 테슬라도 영원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지금 딱 서로 윈윈인 게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당연히 자동차 회사로서는 이건 뭐 압도적인 거고요. 계약 규모나 이런 것도 적지 않다라고 그러는데, 아마 여기 보면은 7인가 8인가 그럴 겁니다. 7 커스터머 넥스 이어라고 하죠. 이렇게 만약에 오더를 내린 걸 하면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건데,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나 범용적으로 봤을 때도 많은 거지만 당연히 TSMC의 넘버1은 누구냐면 애플이고, 그 다음 그 1등하고 7등 사이에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회사들, 엔비디아부터 해서 뭐 구글 뭐 다 그런 회사들 다 있는 겁니다. 그런 회사들의 주문량은요, 이게 거기도 넘사벽입니다.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테슬라랑. 자, TSMC가 최첨단의 칩을 만드는데 한 방에 램업이 안 됩니다. 반도체 공장은요, 스테빌라이즈 되는데 더럽게 오래 걸립니다. 뭐 하나, 공정 하나 넣기도 어렵고, 하나하나 넣을 때마다 그걸 안정화하고, 그걸 스테디 스테이스로 가는 게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소량의, 그 삼성이 무슨 비트코인 뭐 채굴 그러니까 조그마한 친구들을 데리고 램프업을 좀 하가면서 큰 고객을 맞춰가기도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물론 이제 회로에 따라 이거 변수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너럴하게 그냥 대충, 진짜 이건 대충 트렌드가 그렇다라는 거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회로의 컴플렉시티나 회로도도 봐야 됩니다. 어떤 회로나. 왜냐면 같은 공정이라도 어떤 회사의 아키텍처에서는 잘 먹어 들어가는데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지만 요 정도 사이즈인 친구들과,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게 TSMC도 램프업하고, 왜냐면 애플만 만족시키기 위해서 거기 그 많은 양을 램프업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느라고 날려먹는데 엄청나게 그 다 완전 돈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야 되고, 파운드리는 그런 것들이 이런데 빚을 바라는데 그 빈자리를 테슬라랑 TSMC가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 게 제 눈에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 버리는 웨이퍼 한 장당 깨지는 게 TSMC는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3나노 웨이퍼는 아마, 그러니까 2만 달러라는 거죠. 한 장당. 자, 이 웨이퍼 300mm, 12인치 웨이퍼 하나에다가 어떤 칩을 박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거의 나오는 속도는 똑같거든요. 근데 최첨단을 넣게 되면 장당 2만 달러입니다. 자, M5, 이거 5나노급이죠. 16,000달러로 떨어집니다. N7 가면 벌써 반토막 납니다. 그러면 시간당 생산하는 웨이퍼는 거의 뭐 비슷비슷한데, 똑같이 나오는데 가격이 2배 되는 거죠. 14나노, 10나노 이렇게 가면은 글로벌 파운더리 막 이런 데 가면 한 5,000달러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웨이퍼를 생산하더라도 TSMC의 가격이 월등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 이거 한 장당 깨지면 와, 피눈물 나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뭐 연구용도 정말 짜게 씁니다, 파운드리는. 그래서 파운드리는 뭘 하나 새롭게 하기가 되게 어렵다. 근데 이 정도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방에 이거 다 사실 다 애플용인데 애플한테 이거를 다 모조리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 가는 패스웨이 뭐 하나 바꿀 때마다 버려지는 웨이퍼 가격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회사들을 갖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해서 조금씩 키워가는, 그러니까 그 GA 3나노를 테슬라랑 삼성이 이렇게 참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건 좀 안타까운 면이죠. 이러면서 TSMC는 정말 너무나도 공고해지는,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는 매니지먼트도 굉장히 생명입니다. 기술 못지않게 제가 보니까 저도 그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제가 많이 그 시야가 부족했죠. 저도 기술 최고주의였는데 파운드리는 매니지먼트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사와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사람들도 TSMC에 대해서 잘 알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포트폴리오를 회사들, 고객사들의 그런 것들을 잘 맞춰가서 잘 이렇게 패키지로, 그러면서 공정도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거죠. 이런 밸런싱이나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도 파운드리의 노하우고, 그러니까 글로벌 파운더리도 공정은 떨어지지만 계속 미국 내 이런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그런 매니지먼트로 그렇게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얘네들은 뭐 난공불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뭐 앞서가는 거는 뭐 거의 지금 그러니까 기술은 떠나서도 이런 지금 고객사들과의 얘기하는 것들이 기가 막히게 꾸며가고 있다라는 게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거 너무 칭찬했는데, 참. 그리고 삼성은 사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개를 하고, TV도 만들고, LCD나 반도체도 있고, 삼성그룹 내에서는 뭐, 바이오 쪽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 개를 하는 것과, 제가 그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이기는 논리도 여기 적용이 되는 게,
TSMC는 이거에 거의 목숨 걸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이게 목숨을 걸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면 죽음을 달랠 정도로. 그리고 여기 일하는 엔지니어들이라는 것들 구국의 영웅 같은 취급도 받고, 물론 엄청나게 개같이 일하지만 그런 것들로 이렇게 어떻게든 많이 하니까 이거 하나에 진짜 몰빵 때리는 것과, 이래서 대기업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을 이기는 방법도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보고 거의 그냥 이거 몰빵해서 테슬라랑 비슷한 거죠. 이거 전기차나 자율주행이 있어서 이거에 그냥 몰빵하는 회사인데 이거의 발전 속도가 어마무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냥 적당히 발을 걸치고 나도 그거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따라가기도 벅찹니다. 이게 아주 그냥 카더라나, 제가 이제 루머 같은 걸 얘기했는데 원나노에 대해서도 좀 그거 이하에 대한 논문이라든지 얘기했는데 벌써 TSMC는 여기도 막대한 투자를 하죠. 이게 머리로는 이게 애리조나에 이게 3나노를 이게 넣는다는 게 미국에서, 그래서 제가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인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그 후에오 글라스, 그러니까 중국 회사가 미국에 이제 공장을 돌리려면서 일어난 해프닝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결국 로봇이 와서, 왜냐면 미국인들 가지고는 죽어다 깨어도 안 되죠. 근데 여기다가 지금 완전 최첨단을 하는 거거든요. 삼성도 제가 알기로는 어스틴에 7나노인가 그러는데 여기다 이제 3나노, 아예 그냥 미국에다가 핵심 기지를 다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엄청난 투자와 이런 걸 하는데, 이게 될지 저는 솔직히 인력난, 인재가 없기 때문에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이걸 헤쳐나가려면 우리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 얻은 교훈은 장비 회사들이 자동화를 진짜 잘해주거나 이제는 실리콘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데 원나노나 이런데 이런 막대한 투자를 TSMC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하는 이유도 알겠지만 참 어떨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건 진짜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면 미국 내에서 이런 걸 돌린다라는 건 여전히 테크니션도 구하기 어렵고 돈을 엄청 줘야 될 텐데, 그러면 가격이 또 상승하겠죠. 미국에서 생산한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상승할 텐데 그게 보조금으로 안 될 겁니다. 근데 또 이 회사 보면은 여기까지 온 것도 이게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게, 여기까지 오는 게 거의 기적을, 여기도 만만치 않은 기적을 깨가면서 TSMC가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TSMC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하나도 쉬운 게 없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여기도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섣불리 머리로는 이거 미국에서 지난번에 이건 얘기했지만 쉽진 않겠지만 이 회사 지금까지 해온 모습을 보면은 되려나? 그러면 이제 아이폰의 전량 칩을 진짜 미국에서 생산된 칩으로 아이폰을 만들 수 있다고? 한번 지켜보는 재미는 쏠쏠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